그 엑스포 유치 일정을 소화한 윤석열 대통령 곧바로 베트남을 국빈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말입니다. 베트남 방문 첫 일정으로 동포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자유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을 가꾸어 나가는 데 있어 베트남은 우리 대한민국의 핵심 협력국입니다. 오늘 저의 베트남 방문은 양국 관계의 새로운 미래 30년을 향한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차세대 동포들이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 지역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모국의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베트남 국빈 방문 도착하자마자 동포 간담회를 윤 대통령이 열었습니다. 베트남에서도 꽤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는 윤 대통령인데 지금 베트남과 우리의 교역량이 꽤 상당하잖아요. 교역량이 상당할 뿐더러 사실은 베트남 전체 국민소득에 삼성전자가 올리는 게 거의 뭐 한 15%인가요?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거의 한 15%, 20% 정도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 베트남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지금 우리 스마트폰의 50%를 지금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베트남인 젊은이들이 이 삼성전자에 취업하는 것을 굉장히 꿈으로 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베트남 경제에 우리가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사실 우리하고 베트남은 예전에 안 좋은 그런 관계들이 있죠. 베트남의 전쟁 때 그때 우리가 이제 미국과 함께 참전을 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과거는 과거고 현재는 현재다라는 것이 베트남의 이제 공식 입장이고 또 그걸로 적극적으로 사실은 과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묻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베트남의 입장입니다. 그만큼 베트남이 우리 어떤 경제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지금 중심축이 되고 있고 사실은 중국에서 이제 중국이 자국 애국 소비라든 이런 것 때문에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많이 떨어진 반면 베트남과 인도 지역에서 우리 기업들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제 이번에 국빈 방문은 이런 경제적 관계를 돈독히 하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베트남과 중국은 사이가 좋지 않죠. 중국 같은 경우는 이번 부산 엑스포 같은 경우에 사우디를 지지한다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베트남에 대한 확고한 지지를 또 얻어내는 것도 상당히 덤으로 상당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앞서 자막에도 나갔지만 미국, 중국에 이어 우리나라의 3대 교육국 가운데 하나입니다. 베트남이. 그래서 이번에 총 205개 기업의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을 이번 국빈 방문에 동행을 했고 윤 대통령 세일즈에게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노동훈 교수님 그래서 그런지 베트남의 공산당 서기장 권력설 1일도 만나고 그뿐만 아니라 최근 뭐 오늘 행보부터 쭉 살펴보면 경제 행보, 세일즈 행보들이 좀 눈에 띄거든요. 네. 오늘 뉴스에 그런 게 나왔었죠.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적자를 봤다고 작년에.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일부에서는 뭐 중국이 우리를 뭐 혼내주기 위해서 외교적으로 우리가 등을 돌리니까 뭐 그것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동안 중국에서 흑자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밸류체인이 다 부서진 거죠. 우리나라에서 많은 부품이나 장비나 이런 것을 사가서 결국 중국이 조립해서 세계에 수출하던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수입할 필요가 없게 된 그런 경제적 상황이 더 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바로 베트남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죠. 베트남뿐만이 아니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 이런 데가 점점 더 중요성을 갖고 떠오르고 있고요. 좀 전에 얘기하셨지만 지금 그 생산 기지로서 우리 제품을 생산하는 기지로서 베트남이 점점 중요한 것은 베트남이 세계에서 가장 젊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중위권 연령이 32세고요. 아까 이제 서열 1위 얘기하셨지만 서열 2위가 이제 국가 주석인데 새롭게 취임한 사람이 50대의 보반 트원 주석입니다. 그만큼 젊은 국가고 거기에 그만큼 이제 소비가 활발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수출할 것도 많이 있고 생산 기지로서 충분히 역할을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엑스포에 대한 지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베트남과 경제 협력을 더 강화하면서 우리도 이익을 받고 베트남도 이익을 받는 윈윈 할 수 있는 그런 가장 큰 중요한 국가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번 베트남 방문이 점점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윤석열 정부 취임 이후에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이 이번 베트남에 국빈 방문했다. 좀 그 기업별로 좀 살펴봤을 때 아까 이현정 의원께서 베트남의 삼성전자가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라는 얘기를 좀 했는데 삼성전자, SK, 현대차 베트남에서 경제 행보를 이어가는 부분들이 꽤 규모가 큰 편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의 50%가량을 베트남에서 생산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삼성 입장에서는 또 전략적 요충지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여러 외교 일정들을 보여주셨지만 특히나 이제 올 초에 있었던 외교 일정들은 뭐 한미 정상회담이라든지 한일 정상회담이 좀 안보와 관련된 부분에 치우쳤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제적인 외교 부분은 좀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많았는데요. 예. 이번 베트남 국빈 방문의 키워드는 단연 경제 행보로 보입니다. 특히 지금 뭐 정의선 회장, 뭐 구강모 회장 지금 기업 회장들의 얼굴을 방금 보셨는데 예.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200억 달러 투자안을 내놓는다고 하고요. 뭐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최대 약국 소매 체인에 투자를 하겠다. 뭐 12개 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구강모 LG그룹 회장도 있을 정도로 지금 베트남에 거의 뭐 투자 선물 보따리를 푸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그리고 베트남과의 경제 협력을 더 강화를 해서 우리나라가 서로 베트남과 윈윈하는 그런 경제를 해보겠다 뭐 이런 차원인 것 같은데요. 예. 뭐 당연히 우리 기업들도 가서 투자를 하고 또 우리나라도 베트남으로부터 또 경제적으로 성과를 많이 얻어오는 그런 행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산 엑스포 유치 전부터 그 이번에 베트남 국빈 방문까지 얼마나 이번 재계 총수들이 함께 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사진 한 장이 좀 있어요. 그 베트남으로 떠나기 전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찍었던 사진. 왼쪽부터 한화, 현대자동차, LG, 삼성,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 SK, 뭐 오른쪽부터 뭐 풍산, 대한항공, 효성, 뭐 이런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 회장 혹은 부회장과 함께 마크롱 대통령도 사진을 함께 찍었고, 어쨌든 베트남 국빈 방문 대규모, 최대 규모의 경제 사절단, 베트남에서 또 어떤 수주를 좀 따낼지 이런 부분도 저희가 이번 부산 유치전 못지않게 이번 외교 행보에서 눈여겨볼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